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대통령 선거 전 판세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땡스기빙 연휴를 앞두고 지금 대선판 판세 그리고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선거판이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건데요. 네. 내년도 선거에는 대통령 뽑는 거와 마찬가지로 워싱턴 지형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가 매우 중요한 그 선거로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네.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밀리고 있다라는 9월 이후에 이 지지율 조사 나온 다음부터 그게 고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현직으로서는 되게 불안한 네. 거죠. 예, 지금 바이든 캠페인 캠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한 게 오늘 나왔는데 에머슨 때 조사가 그 전에 그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그 경합주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것만큼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도 격차가 나게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47%고 바이든이 43%. 네. 그런데 바이든의 지지율이 저조한 거를 분석한 게 나온 게 흥미로운데 2020년에 바이든을 지지했던 여성, 흑인, 마이너리티 여기에서 지지율의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저조하게 좀 밀리고 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바이든 쪽에서 뭔가 캠페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캠페인 캠프에 비상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것도 정말 그 역사적으로 37, 38% 제일 작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인들 나오고 이 바이든 잘 못한다고 그럴 때에 지지율 아주 최저치였던 거랑 비슷한 지지율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3명의 그 후보를 놓고서 지지율 나온 거는 그 케네디 주니어까지 3명을 가상 대결했을 때는 트럼프가 42, 바이든이 36, 케네디 주니어 7%. 이게 지난주 지지율 조사한 거에 지금 결론인데요. 굉장히 바이든 쪽에서는 그 캠페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그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민주당 캠페인 안에서도 갑자기 그 지난 10월 중순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후보 교체, 바이든 관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매우 편안하게 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 성정이 좀 다혈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말 막 하시고요. 그저께인가가 바이든 대통령 81살 생일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고 보면서 이제 대통령 너무 어려운 미국에 비해서 이거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너무 좀 고령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런 분위기, 이런 여론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2016년 그리고 2020년 때에 비해서는 훨씬 전략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비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럼프 쪽에서도 한 가지 어제부터 나온 거는 이 공화당 내에 공화당 쪽 바이든은 반대를 하는데 트럼프한테는 표를 찍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온건하고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들이 지금 갑자기 드산티스도 아니고
니키 헤일리 쪽으로 몰리고 있다. 오늘 아침 폴리티코 특종이 그래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공화당에 전통적으로 그 정치 자금을 대주던 기업들이 니키 헤일리 쪽한테 몰리고 있고, 이번 주말에 뉴욕 맨하탄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일리 큰 모금 행사를 한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게 나온 걸 보면은 지금서부터 공화당 쪽에 트럼프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이게 론 디산티스냐 니키 헤일리냐 이렇게 어느 쪽으로 반 트럼프 진영이 몰릴까 하는 거는 니키 헤일리 쪽으로다가 맞습니다. 아직까지 2등은 트럼프는 아주 그 독보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지만 공화당 후보 중에 2등은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서 전 유엔 대사했던 니키 헤일리가 2등을 갖고 있는데 니키 헤일리가 뜨고 있고 디산티스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게 그저께 저녁 어제서부터 공화당 쪽의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지만은 2015년 땡스기빙 데이가 2010년 대통령 선거를 놔두고서 1년 놔두고서 각 진영의 캠페인 방식을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바꾸는 때였었고요. 2020년 선거를 놔두고 2019년 땡스기빙 연휴가 각 바이든하고 트럼프 쪽의 캠페인 방식을 좀 바꾸고 급하게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내년도 선거를 놔두고 이번 주가 이제 땡스기빙 연휴잖아요. 네. 각 진영이 숨고르기 하면서 앞으로 1월 15일 날 치러지는 아이오와 커커스 공화당은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 1월 말경에 치러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프라이머리를 놔두고서 숨고르기 그다음에 캠페인을 정비하는 그런 시기가 이번 땡스기빙을 지나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가요. 바이든에 대한 반대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등장을 할 때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겨우 앞서 얘기하시기를 7% 지지율이라고 하셨거든요.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경합주에서만을 조사할 때는 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경합주 자체가 이게 부동층이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합주잖아요. 한 번은 여기서 이기고 한 번은 저기서 이기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조사된 거는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들 지지율 조사했던 겁니다. 네. 역시 전국적으로 나갈 때에는 예. 한 10% 정도 되면은 임팩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3 후보가 커다란 두 후보에 대해 영향을 주려면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가늠해 보기 좀 어렵고 이 시민 단체는 특히 양쪽에서 지지율을 갖고 있는 쪽에서 자기 당 후보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서 이탈하는 표는 아직은 좀 겉으로 나올 때는 아니기 때문에 제3 후보가 양 후보에도 어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고서 좀 전망해 보기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대표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면서 지금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100% 이스라엘 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쪽을 옹호하고 편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좀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 한인들 특히 이 분쟁 지역 출신의 이민자 그룹인 우리 한인들 우리도 좀 뭔가 좀 앞으로는 좀 마음가짐을 다시 달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 전쟁 그게 미국에 있는 각 소수계들한테 특히 이 미국의 주류라고 하는 기독교 세력들하고 모슬렘 세력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지지하고 지원하는 쪽과 그 모슬렘 쪽 그리고 아랍계 입장을 갖는 이렇게 이제 좁혀지고서 미국의 소수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네. 사실 한국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지금 분쟁이나 마찬가지로 분쟁 지역이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는 분쟁 지역, 분쟁 국가 출신의 이민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파워풀하고 세계의 영향력을 엄청 끼칠 수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번 중동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다고 봅니다. 90년 냉전 해체 이후에 네. 그래도 꽤 빨리 미국이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서 분쟁 지역을 해체해 나가는 걸 가다가 아시겠지만 2001년에 테러가 났습니다. 테러 범들이 모슬렘이라는 걸로 다 밝혀지면서 미국이 다시 비상이 걸리고 긴장이 됐습니다. 반이슬람 정서라든지 그리고 중동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쪽만 지원하던 게 오다가 이게 그리고 나서 테러 20년이 지나면서 다시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이 오고 의회에 모슬렘들이 많이 진입을 하게 되고 미시간주에 몰려 사는 아랍계 팔레스타인계들이 정치력을 많이 결집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만 갖고 가가지고 이 분쟁이 이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맞아요. 일반 시민사의 여론이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반대, 평화, 인권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를 보고 안정된 평화를 요청하고서 미국의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미국에 있는 유태계들이 그러한 입장을 갖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한인들은 평화고 안정이고 전쟁 반대고 인권이고 이런 가치에 집중을 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들의 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네. 이거를 이번 기회에 많이 학습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